네, 저는 그 브라더 공작소 대표 정성윤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했던 그 디자인들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회사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있던 브랜드 디자인들을 먼저 소개 한번 좀 드리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것들을 바꿔볼지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뭐 그런 궁금증이 보시는 분들한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콘텐츠 만드는 회사가 콘텐츠 잘 만들면 되지 로고에 신경을 쓰며 브랜딩을 하며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걸 해서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과 동시에 실제로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형의 뭔가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뭔가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장단을 설명을 한다던가 거기에 개성을 표현한다던가 저희는 뭔가 그 무형의 뭔가를 대중들에게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정말 필요한 일인가 라는 것들이 아마 저도 고민스럽고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브랜딩을 공부를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칼럼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의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의 어떤 브랜드가 뭘까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뭐 이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브랜드가 요거 메이커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 그거 믿을 만한 거 맞냐? 뭐 괜찮은 거 맞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유추를 했었던 것 같고 어떤 그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추를 봤었을 때는 브랜드라는 게 구별된 어떠한 약속이지 않을까. 만약 옷이라면은 그래도 저게 브랜드라면 동묘에서 어떻게 뭐 몇천 원 주고 건져온 옷보다 뭔가 믿을 만하지 않을까. 왠지 뭔가 이슈가 있다면 변상 조치라든지 어떤 신뢰와 관련된 내가 의문을 제기할 거며 또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신뢰도를 느끼지 않을까. 파타고니아가 옷을 파는 회사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옷 사지 마세요 우리 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아 그러면 쟤네가 환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쟤네가 그 말하는 그 본인들의 그 약속 그게 날 공감 간다 해서 오는 그 공감에서 값을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동묘의 품질과 일반 브랜드의 품질이 설사 똑같더라도 우리가 브랜드가 있는 거를 자꾸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그 신뢰도나 공감에서 오는 그 가치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일단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ing가 붙었으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아닐까 요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캐캐체 디자인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보다는 현대카드 정태용 부회장 말씀을 들어라 했던 것처럼 요거는 정말 잘 소개된 게 있어요. 팀원들이 새롭게 많이 바뀌고 난 뒤에 꼭 요걸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영상 2개를 틀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이먼 사이넥 저기 책 있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요 책인데 이거를 테드 강연이 아마 20분짜리일 거예요. 골든서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 관련 왜 그거를 하는데 그 당위성, 명분, 그 진정성, 약속의 어떤 부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 과정 그 이행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뭘 할 건데 근데 뭐가 있으면 뭐 브랜드나 디자인 뽑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 어렵고 왜냐면 왜가 충족이 안 됐었을 때는 항상 그게 갑자기 회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의문점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립들을 보면 좋고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식상할 것 같긴 합니다만 명료해요. 그분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하잖아요. 역시 그 영상조차도 너무 명료합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 클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게 마케팅 is value 하면서 시작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 앞에 내가 몇 분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 몇 분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회사의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콘텐츠 회사는 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없어요. 제품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회사의 브랜드 미션들을 보면 콘텐츠 관련된 거 그러면 보통 고객들을 즐겁게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디즈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CJ ENM 같은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즐거움을 전달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약속을 하면 큰일 나는가? 저도 처음에 예전에 2018년도쯤에 콘텐츠를 생각을 할 때 좀 세상에 즐거움들이 다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다채로운 즐거움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 난 다채로운 즐거움을 만드는 회사라고 대중들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약속을 하고 난 그걸 지켜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할라 했는데, JTBC가 다채로운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러면 큰일 났다. JTBC가 한다. 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즐거움이 보편적인 가치를 선점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남이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즈니 보면 느끼는 거랑 넷플릭스에서 오는 그 느낌 다른 거 알고 있죠. 디즈니는 뭔가 꿈의 나라, 실제로 거기에 모든 그 건물들이 꿈의 나라에서 올 것 같은, 내가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상상이 뭔가 현실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넷플릭스를 우리가 느끼면 넷플릭스 스케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뭔가 그 스케일에서 오는 그 압도가 될 것 같은 느낌. 디즈니랑 넷플릭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콘텐츠 회사는 모든 회사가 즐거움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도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신뢰도를 느껴가시고 공감을 느껴가시고 하는 게 그 과정 중에 하나니, 이거는 뭐 콘텐츠 회사라고 브랜딩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개인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 아니면 뭐 고깃집, 작은 뭐 구두방 사장님, 모든 장르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이 다시 나를 찾지 않아도 된다. 저 고객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아요. 결론은 모든 회사가 브랜딩을 해야 된다. 모든 회사는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며 그걸 지키려고 노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골들이 쌓이고 관계들을 이어가는 게 사실 사업이고 비즈니스고 그게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콘텐츠 회사든 뭐든 간에 필요한 과정 아닐까. 저도 이제 디자인 강박이 있어요. 이거 브랜드 당연히 회사 창업하는 사람이 회사 로고 구리게 보이면 당연히 싫잖아요. 근데 실속이 없는데 디자인만 챙기고 있긴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냥 좀 이거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머리 아파 죽어.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나는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고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더 공작수라는 이름밖에 없었으니까 이름에서 오는 분위기만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명함이랑 로고를 엄청 많이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정도 됐었을 때 안착을 했는데, 2020년도가 아실 분들 다 아시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 좋은 해라고 기억하기는 어려울 그 해인데 코로나의 해였죠. 심지어 저희는 그때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 비중이 많이 높진 않아가지고 공기업들이 행사를 해야 저희가 그 행사 촬영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수익을 창출을 했었던 회사인데, 행사를 당연히 할 수 없으니까 일이 그냥 싹 없어지고, 당연히 일이 없어지니까 돈이 없어지고 줄을 서가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왔었고, 되게 뭔가 공허한,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 동료 팀들도 다 똑같이 힘드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많은 팀들이 문을 닫게 된, 저희도 닫을 뻔했던.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거가, 몸과 어떤 마음과 주머니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좀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다들 머릿속에 있었을 텐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같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크리에이터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것들을 보면 세상이 좀 덜 재밌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생존할 수 있다면, 저 아이디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좀 더 편리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더 재밌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초중고를 쭉 나오다 보니까 12년간 똑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교육들을 듣잖아요. 그러다가 대학을 딱 갑니다. 뭔가 담임 선생님이 없어졌어. 근데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항상 누군가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롭고 싶었던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자유로워져 보니까 불안해하더라고.
그 당시 그래서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수결. 뭔가 다수결에 따르면 안전할 것 같잖아요. 당시에 제가 대학 입학하고 좀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왜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명료하고 그거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한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지만 초년생들이나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너무 좋겠다. 결국에 전달하고 싶은 거는 많은 창의성들이 세상에 나올 때 좀 불편함 없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브랜딩 작업을 제가 브랜드를 정의를 하기로 들면 사전을 많이 뒤져봐요. 뭔가 본질만 남긴 그 어휘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단어가 내한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현실에 살지만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를 다양한 단어 정의를 보니 현실의 반대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 그것이 낭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낭만이란 키워드를 가져와서 낭만을 사람들한테 전달해보고 싶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현실에 있지만 이상을 추구할 때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자리해야 이 세상이 조금 더 다채롭고 즐겁고 풍요로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그 방방사에 그림 그리는 작가분이 나오셔서 낭만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낭만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공감이 들었던 거는, 낭만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비율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고개를 내가 끄덕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본인의 어떤 꿈을 향해서 누군가 봤었을 때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낭만적인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돕자, 비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건 아닌데 좀 치열하게 꿈을 향해서 좀 노력해보자. 너무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당신의 낭만이 안녕한지를 자꾸 물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뭔가 좀 오그라드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좀 공허한 감정도 많았고, 그래서 낭만이 안녕한지가 궁금하더라고. 나 안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낭만은 그래서 안녕해? 낭만 안녕하지 않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로고랑 디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희 회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가 3가지 정도 됩니다. 낭만, 그게 로망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요. 로망스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고 아날로그라는 키워드를 제가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예요. 제가 거기서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학부모 면담 장면입니다. 요건 스포될 내용은 아닌데 지구가 병들었어요. 지금도 지구가 병들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황사먼지가 계속 막 나뒹굴고 병충해가 나뒹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는 것도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도 그래요 지금. 근데 머피라는 따님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따님. 그 친구가 우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학부모 면담 장면이 있는데 얘가 지금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우주나 뭐 과학 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었을 때 지금이랑 다른 게 없다 싶었던 건, 다들 각자 자리에서 뭐 꿈을 꾸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 현실에 매몰 돼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핀트만 다들 맞추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어필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느낀 2020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허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려면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품거나 어떤 자기의 고유한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랑 지금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터스텔라의 어떤 그 곡식 옥수수가 어떻게 보면 그때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풍요로운 그 느낌 가지고 오려고 했고, 또 황사먼지 뒤덮인 그 황량한 그 들판 느낌,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었죠. 두 번째는 컨텍스트인데,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하고 고유한 이야기가 세상에 전달됐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그 이야기가 공감이 부재한 즐거움을 전달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신 분 당연히 계시죠. 즐거움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즐거움은 공감이 좀 바탕이 된 맥락 속에서 전달된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어가 있어서 컨텍스트는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그 아는 사람들에게 전간다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 그거 보다가 애착심 가지면 그 팬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들을 마주하고 전달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 안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또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누락시키지 말자. 마지막으로는 그 아날로그인데, 그 반대가 디지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이 편리하긴 한데 디지털로 인해서 사라진 가치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편리한 대신에 되게 사람들이 편협해지는 것 같고, 그 편협해지는 속에서 아까 2020년도에 저처럼 뭔가 그 쇼츠 다 보고 나면 그 이상한 그 공허함, 그 편리하고 빠름 속에서 오는 그 편리하고 좋은 거 다 있는데 뭔가 공허함. 그래서 아날로그에는 뭔가 불편한데 굳이 내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리고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고 하는 속에서 오는 그 보람, 어떤 애착심, 어떤 만남에서 오는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도 대중들에게 계속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셉이 뭔데? 데프리카입니다. 데프리카는 저희가 시작한 그 대구의 어떤 지명에서 오는 별명이기도 해요. 그 데프리카가 너무 더우니까 뭐 계란 후라이 뭐 깨면 거기 뭐 익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당시에 대구에서 콘텐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있었고, 왜냐하면 콘텐츠는 보통 서울에서도 많이 만드시니까 대구에서도 이렇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그 일에 대한 그 자긍심이 있어서 데프리카라는 대구의 별명을 컨셉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까 인터스텔라 때도 말했지만 그 황량하지만 별을 보면서 뭔가 꿈꾸는 그 사막 같은 거를 보면, 사막 되게 황량한데 별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빛나는 별, 낭만적이죠. 뭔가 그 척박한 땅에서 빛나는 별들이 뭔가 우리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창작자들의 어떤 모습이랑 닮아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장이든 현실이든 되게 힘든데, 이 삭막하고 척박하고 황량한데 이 속에서 밤이 됐었을 때 너무 그 빛나는 그 별들,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컨셉을 좀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거를 디자인적인 컨셉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브라더 공작소라는 로고는 변전사가 많습니다. 브라더를 쭉 적었었을 때는 밑에 받침이 하나도 없는데 공작소를 적으니까 받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공작소니까 뭐 망치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원 안에는 나가 있대. 원 하나가 더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있는 느슨한 어떤 가이드가 있대. 의견들을 일부 취합하면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버스 쉘터에 낭만 안녕하십니까? 누가 근데 낭만 안녕하지 물어봐요 사실. Cause I can be the man. Let somebody while letting go and I